네, 안녕하세요. 공돌 투자자입니다. 미국 장 끝나고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워낙 어마무시해가지고 미국 장은 애프터 시장에서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장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선방했어요. 그래서 미국 장 먼저 흐름을 보면요. 이거는 제가 한 5시 정도에 본 건데, 오후 5시 정도에 본 건데, 낙스닥 선물이 지금 한 3.5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이거 발표하고 나서 한 4% 이상 빠지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실제 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거 이제 백악관 자료인데, 이제 중국 관세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이제 34%의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고,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베트남 쪽에는 46%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이게 최종 관세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더해진 관세입니다.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5, 60%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엄청난 이제 관세를 때리는 거고, 우리나라도 25%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. 네,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대단히 선방했습니다. 대단히 선방을 했고 일단 미국장 그 애프터마켓을 아까 봤었을 때 뭐 일단 중국이랑 베트남 쪽 공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에 6% 넘게 빠졌고 모든 뭐 기술주들 다 많이 빠졌습니다. 특히 월마트도 소비재 쪽도 5% 넘게 빠졌고요. 특히 그 베트남 쪽에 공장이 많은 그런 의류나 신발 브랜드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요. 그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이제 혓바닥을 이렇게 까보면 그게 뭐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차이나가 되게 많습니다. 뭐 룰루레몬도 그런가 봐요. 룰루레몬도 9% 넘게 빠졌고 다른 뭐 나이키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ADR로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도 많이 빠졌습니다. 한국 시장을 보니까 선방했습니다. 등락률이 뭐 1%도 안 돼요. 코스피는 0.76%, 나스닥은 0.2%밖에 안 빠졌고 워낙 뭐 그동안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것마저 선반영을 시켰는지 우리 장은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특이한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조 3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도 0.76%밖에 빠지지 않은 게 좀 뭐 신기하기도 합니다. 안 빠져서 좋긴 한데 뭐 신기합니다. 일단 코스피 외국인은 1.3조 매도했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5.72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장 선방한 게 좀 불안해요. 언제 또 같이 또 때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. 네. 오늘장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보면요.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뭐 2%, 1.6% 정도 빠졌고요. 거래대금 3등이 오늘도 오리엔트 전공입니다. 이재명 테마주죠. 장중에 엄청나게 오르다가 장 막판 돼서 많이 꼬꾸라졌어요. 그래서 2% 정도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고 오늘 신규주도 뭐 음봉을 엄청나게 냈습니다. 오늘 아침에 그 키움증권 장애가 있었잖아요. 넥스트 트레이드 개발하면서 사이드 이펙트 생긴 거겠죠. 그러면서 어쨌든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해서 그런지 AU 브랜드가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잠깐 오르고 내리꽂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아마 70%인가 60%인가 그쯤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마감은 12%로 끝났으니까 엄청난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제 관세 쪽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종목들은 좀 올랐어요.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 쪽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그 상호관세에서 면제됐던 의약품 쪽에서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6% 상승을 했고요. 이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관세 어떻게 보면 수혜주입니다. 그 미국 소고기 관련주여서 20% 넘게 올랐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일부 그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기존의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라든가 형지 그룹주 같은 종목들에서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정책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. 그래서 정책주인 웨캐시, 뭐 코나아이, 유라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하나 오션, 뭐 현대로템, 한국 항공우주 이런 뭐 방산이나 뭐 조선 쪽 이게 약간 그 관세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잖아요. 그런 업종들 위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이제 공장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. 뭐 LG전자 포함해서 LG전자, 뭐 삼성전기 이런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그 애플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그다음에 2차전지는 뭐 연일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.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전지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과 더불어서 동신건설이나 형제엘리트나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이재명 인맥주라고 할 수 있죠. 이재명 대표의 인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내일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
약간 재료 소멸을 의식한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흐름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. 뭐 정치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정치 테마주, 즉 대선주들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이벤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인맥주들이 급등을 보이다가 이제 그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정책들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 인맥주에서 정책 쪽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약간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내일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홀짝 매매 그런 성격이 될 수가 있고요. 물론 각자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기대하는 바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일단 주식할 때는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, 일단 인맥주들은 그동안 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이제 재료 소멸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내일은 뭐 1차적으로 재료 소멸이 가능성이 있고, 그렇지만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들이 좀 나을 수 있다.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처음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좀 변환하면서 간다. 뭐 이런 흐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 뉴스를 좀 살펴보면 유라클이 무슨 그 LG AI 연구원과 협력으로 올랐다는 소리도 있고, 그다음에 이재명 정책주죠. 그 지역화폐 정책주로 올랐다는 소리도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 약간 후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주로 그동안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약간 여권에서 이제 새로운 여권의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쪽에 이제 경선이 좀 치열할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김문수 그 장관 관련주들이 좀 오늘 움직였습니다. 그래서 평월딩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. 그다음에 오늘 유일로보틱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제 SK온이 콜옵션 행사하면서 콜옵션 계약을 하면서 그 유일로보틱스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콜옵션 계약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 좀 부각되면서 오늘 올랐습니다.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 웨캐시는 지역화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트박스는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수혜주라고 보입니다. 관세의 그 협상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소고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소고기 수입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미트박스가 오늘 20% 넘게 올랐습니다. 유라테크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정책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대통령실이 이제 세종 이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아기업은 자회사가 그 전액 3,500억 수주함에 따라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코나아이도 이재명 대표의 그 지역화폐 정책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 IMBC는 이제 내일 그 탄핵 선고가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탄핵 선고를 하게 되면 시청률이 엄청 올라가겠죠.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IMBC가 올랐습니다. 반면에 그동안 정말 강했던 인맥주들이 오늘 조정을 보였습니다. 형제 엘리트가 17% 넘게 빠졌고요. 그 다음에 대진첨단 소재는 뭐 신규주 관점에서 그냥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, 삼성전기는 이제 애플 이 시간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휴대폰 부품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. 마찬가지로 에이텍 많이 빠졌고요. 오리엔트 바이오도 이재명 대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관련주들의 약간 재료 소멸에 대한 것들이 의식되면서 오늘 좀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. 이제 내일은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홀짝 매매입니다. 선고되기 전까지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개인의 어떤 정치적 견해에 매몰돼서 여기에 뭐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포지션을 유지한다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는 매매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어쨌든 재료 소멸이 있는 종목들, 그것의 디데이가 되는 날에는 포지션을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늘장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. 네, 오늘 그 미국장 결과에 따라서 내일 좀 장에 또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장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